네, 요사이 우리 사회 화두의 하나가 되고 있는 규제개혁,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좀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이 경제학 박사 출신이십니다. 박상인 교수를 초대했어요.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규제가 사전적으로 뭐죠? 네, 규제를 행정학에서는 그 정부의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좁은 의미로 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중에서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 그것을 제한 정부의 역할들이 규제 정책이라고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돈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법이라든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그러한 정부의 활동들이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과 규칙에 따른 모든 게 규제입니까? 법과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광의의 의미에서 규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예를 들면 뭐 주 몇 시간 근로 이런 법도 하나의 규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규제 아닌 게 없군요. 따지고 보니까. 정부의 많은 역할이나 활동이 규제 정책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 정책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정책. 재정 정책은 세금 걷어가지고 세금 내는 그 돈을 쓰는 것이고. 맞습니다. 근데 세금 걷는 것도 일종의 규제죠. 세금을 거둘 때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규제가 사실 절차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다 규제다. 거의 이렇게 말해도 되겠군요. 많은 부분이 규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규제 개혁을 이제 화두로 내걸면서 이 뭐 처부술 원수다, 암덩어리다 이런 아주 강한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이 규제인데 그게 그럼 그렇게 암덩어리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네, 아마 불필요한 규제를 말하는 거겠죠. 네, 당연히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강한 표현들을 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께서 강한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규제가 악이다라는 잘못되고 단순한 생각을 심어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규제를 나눠볼 수 있습니까? 좋은 규제, 나쁜 규제, 뭐 필요한 규제, 불필요한 규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나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좋은 규제, 필요한 규제 또는 나쁜 규제, 불필요한 규제. 네, 그러나 보다 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정부 정책 일반적으로도 그렇고요. 규제 정책도 그렇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도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하나의 규제 정책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갖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적 수준의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규제는 나쁘다. 이 규제는 무조건 좋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제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하긴 규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규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그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카드 개인정보를 카드사라든지 금융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자기들이 쉽게 공유하고 활용하면은 이런저런 사업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이른바 빅데이터 아이디어하고 비슷한 거죠.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그래서 카드사의 카드를 만든 고객의 정보를 계열되어 있는 보험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가 다 서로 공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규제가 굉장히 느슨한 규제를 한 거죠.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느슨한 규제의 비용이 뭐냐. 이렇게 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올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은 계열사가 그걸 공유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거. 거기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고. 부정적 측면은 그래가지고 혹시 어디 한 군데라도 터지면 나타날 수 있는 비용.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규제라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도 본 것처럼 사실 이런 보안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 규제들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을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라든지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런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예. 국민의 삶의질을 저하시키는 예.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규제 문제는 접근해야 된다고. 그럼 박 교수님 좀 아까 그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규제든지 긍정적 기능이 있고 부정적 영향이 있다. 네. 부정적 영향이 큰 것은 이른바 나쁜 규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긍정적 기능이 큰 것은 이른바 좋은 규제가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긍정과 부정은 네.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규제 개혁을 할 때 정부가 보통 기업하기 좋은 네. 환경을 만들겠다. 예, 예. 그런데 그건 기업이라는 또는 회사나 기업가라는 이해 집단 한쪽의 이해만 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규제가 나쁜 규제, 좋은 규제,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를 말할 때 기준은 국민 경제, 국민이 되겠습니다. 국민, 예. 네, 이른바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회 구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업도 그중에 일부죠. 그러나 예. 소비자들, 예. 일반 소비자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판단을 할 때 그 이해 당사자한테 편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접근한다면 낭패를 본 거죠. 예.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더라도 예.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또 기업이라고 통칭됐지만 그 안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들 사이 이해관계도 또 엇갈릴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른바 재벌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간의 이해가 엇갈립니다. 예, 예. 또 그 어떤 규제냐에 따라서 한 이해 당사자가 더 좋아지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느냐? 역시 국민 경제라는 측면에서 이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군요. 네. 아주 제가 갑자기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네. 대형 마트들이 많이 생기니까 골목 상권 다 침탈당한다 이래가지고 네. 이른바 골목 상권 지키기 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형 마트들 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대형 마트에서 특히 휴일날 몰아서 장 보던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네. 소비자한테도 좋아지는 측면, 나빠지는 측면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과 또 중소 이 자영업 하시는 골목 상권과 이해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긍정적, 부정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합니까?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 사회 구생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사회 구생. 네, 소셜 후생. 웰페어. 후생. 네, 예.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예. 득실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 좋아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 또 나빠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이제 기업 측면에서 이윤 측면에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들이 어떻게 있는가. 예. 이 같은 경우에 여러 개 기업이 이제 한꺼번에 걸려 있습니다만 사로 상세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근데 예. 그런 분석들을 하고 하는 것이 정책 평가라든지 경제학적인 분석에서 늘 수행하는 것들입니다. 아. 이게 단순하게 이 규제가 좋다 나쁘다 이것은 없애야 된다. 일방적인 그런 사고는 예. 상당히 위험한 사고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처럼 경제가 성숙되고 복잡한 상황에서 예.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도 조정하면서 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속도전이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규제가 필요하다. 예.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측면에서 좋아지는 거 나빠지는 거, 기업 측면에서 좋아지는 거 나빠지는 거,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한테 좋아지는 거 나빠지는 거, 이걸 다 하면은 이게 딱 떨어지게 답이 나옵니까? 네. 이제 실증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후적으로 예.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 사전적으로 예.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베스트 게스를 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마다 또 시각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이 이게 평가 분석 단위를 예를 들어서 그 슈퍼마켓 산업에 한정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시장이라는 재래식 시장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그 상권들까지 계속 살 수가 있어서 아하. 그리고 그래서 오는 또 어떤 피드백 이펙트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환류 효과 같은 것들이 예.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석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 토론을 통해서 컨센서스 빌드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비슷한 경우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회구생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 네. 그런 토론 과정과 컨센서스 빌드업 과정들이 꼭 필요한데 너무 속도전처럼 지금 규제 개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당사자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어떤 최적의 상황, 규제치를 찾아나가는 네.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 네.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이 대형 슈퍼마켓 이 의무 휴업이라는 것도 일주일에 3일을 쉬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맞느냐, 한 달에 2번이 맞느냐. 네. 바로 그게 사회적 합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군요. 네. 최적 수준을 찾는다는 의미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7시간에 걸친 끝장 토론 그리고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규제 개혁이 쭉 제시가 네.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건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의 글쎄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는, 이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를 일본 내걸었죠.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예.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법 질서를 세우고 예. 구조를 바꾸자는 아이디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 주도형의 경제 성장을 우리가 했는데 시장 중심적인 경제 운영으로 전환을 하자 예. 이런 생각이 기저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자,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정부의 범위들이 기존의 정부 주도형의 궤도기식의 정부 운영과 달라지겠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했던 것들을 추려내고 예. 바로잡는 측면에서의 규제 개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하신 이후에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고 네. MB 정부와 유사하게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대중적인 처방을 하는 예. 접근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MB 정권의 MB 정부 때는 어떻게 했었죠? 네, MB 정권 때도 이제 비슷했습니다. 사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러면서. 맞습니다. 비즈니스 네. 프렌들리고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네, 네. 이게 가장 큰 모토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규제 개혁에서 일자리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규제 개혁을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쁘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실증적인 이슈입니다. 그것은 예. 예를 들어서 기업의 투자라는 것이 규제에도 영향을 물론 받습니다만은 예. 기업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 의사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시장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물론이죠. 네, 돈이 벌려야 투자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즈도 그래서 기업가들의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적 본능.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 또는 예상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재벌 기업들이 사내 이익을 많이 유보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씩 쌓아두고. 그리고는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규제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래에 어떤 사업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적인 측면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말한 것처럼 규제를 풀어줘서 갑자기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MB 정권에서 했던 정책인데 예. 실제로 그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네. 예시를 한두 개를 들면은 굉장히 뭐가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 경제 전반에 미친 효과를 보면은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아하.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에 미치는 요인은 규제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예측, 예. 그리고 경기, 전 세계적인 경기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말 만들려면은 규제 개혁이라는 측면보다 시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접근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규제 개혁과 함께 쟁점이 된 거, 구체적 쟁점이 된 거 한두 가지를 보면 네. 의료계에서는 네. 이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게 나오니까 당장 뭐 의사들이 파업까지 한다 하고 또 환자단체라든가 소비자단체에서도 또 우려를 표명하고 거기도 이해관계가 지금 엇갈려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같은 거 못 짓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 호텔 같은 건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니까 또 학교나 학부모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이런 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능과 역기능 네. 어떻게 견줘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 말씀하신 일단 호텔 문제 네. 한번 보면은요. 당연히 뭐 학교 근처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특정한 재벌 기업의 이해 때문에 이런 규제 개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는데 네. 문화재 또 근처입니다. 경복궁 옆에 칼호텔 얘기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문제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 또 문화재 옆에 높은 빌딩을 짓는다는 거 그것도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더 지킨다는 측면에서의 사회적 편익 예. 그걸 얼마나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라는 그렇죠.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 호텔을 지었을 때 오는 또 일자리라든지 사회적인 편익이 있습니다. 비교 형량해야 될 문제인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방이 하나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죠. 생각해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예.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신속하게 결정해서 능사가 아닌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의료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잠시 말씀드리면 의료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료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 그 더해서 의료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예. 의료 민영화 문제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일방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소비자 예. 단체라든지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전문가가 꼭 참여를 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오늘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시는 바가 네. 어느 일방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네.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네.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네. 바로 이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밀어붙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밀어붙이기식. 근데 요즘은 밀어붙이려고 해도 또 안 돼요. 하도 여기저기서 반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네. 말이죠. 네. 좋아요. 규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장기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사회적 합의라는 걸 무시할 수 없고요. 혹시 분야별로 네. 어느 분야의 규제는 좀 긍정적 기능이 크다. 네. 어느 분야의 규제는 좀 부정적 기능이 크다.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없나요? 그것도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때 오는 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말하기 어렵군요. 저는 이제 규제 개혁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정부의 역할이 정부 만능주의적인 그런 정부를 생각하고 만들었던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털고요. 정부의 역할이 시장 경제 체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네. 법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공정거래를 지켜주는 심판 기능, 예. 노동 상권을 보호해주는 기능. 이런 가장 근본적인 역할, 네, 그리고 시장 실패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정해주는 기능, 그 환경 규제, 안전 규제, 그렇죠. 많은 것들이 바로 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입니다. 예. 그렇게 바람직한 규제와 꼭 해야 되는 규제, 네. 불필요한 규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으면 정부가 좀 그렇게 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네. 경제 과정에 대한 개입은 좀 줄여나가고 네네. 경제 질서에 대한 개입은 좀 늘려나가는 네. 그 방향이 좋다 이런 발언을 하던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질서라는 것이 시장 경제 기본 질서를 지켜주는 규제를 네. 하자는 것이고, 네. 그다음 개개인의 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 휴대폰 보조금 규제하는 거, 그거는 지금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산업 초기 단계에서 매니지드 컴퍼티션이라고 해서 관리 경쟁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CBM, MVNO 같은 사업자들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리 경쟁 시대의 정책 그리고 그게 바로 과정에 대한 규제입니다. 근데 그런 그게 것들이 아니라 질서를 잡아주는 맞습니다. 어떤 법 같은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를 정부가 계속하고 있고 그 다른 규제를 없애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 몰려다니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터지는 게 바로 이런 분야입니다. 네. 그렇죠. 너무 그냥 급하게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새롭게 배웠네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